재판부에서 하나 예. 묻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 혐의 사실로는 없습니다. 김건희 피의자의 증권 계좌가 한국거래소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는 되었다는 것이네요.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회신을 해올 때 이상거래가 있다고 할 때 누구의 무슨 계좌, 어떤 내역, 누구의 무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거래에 온 거는 김건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좌 추적을 진행한 겁니다. 아, 한국거래소에서는 정확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확보된 계좌는 아니네요. 증권 계좌라는 게. 증권 계좌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겁니다. 계좌 아, 영장으로. 그러면 예. 증권 계좌 이외에 그 뭐 연결 계좌나 증권 계좌가 아닌 계좌에 대해서는 확보되지 않았나요? 저희가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증권 계좌에서 있었던 거래가 이게 현실 거래 주문이냐, 통정 매매냐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연결 계좌를 저희가 뭐 자금물 흐름을 따라가는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의 다른 여러 은행 계좌는 코바나 컨텐츠 사건으로 계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 23년 9월에 왔을 때 두 계좌는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은 계좌가 통합되어서 엑셀 파일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그러면 피의자 김건희 이외에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증권 계좌 이외의 연결 계좌는 추적하지 않았나요? 연결 계좌라는 개념으로 추적한 건 없었고요. 다만 주범인 권오수 등에 대해서는 일반 은행 계좌는 계좌 추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주거지나 사무실 등의 휴대폰 이런 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집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좀 사실 상세히 설명드린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청구인 측에서 말씀하시는 이모 씨에 대해서 청구했다는 압수수색 영장은 이런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휴대폰 등 압수수색 영장이지요. 맞습니다. 이승근은 계좌주 전주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그분은 애초에 전임 수사팀에서 의심했던 거는 권오수의 차명 계좌라서 사실상 자금줄 역할을 하는 같은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세조정 주범으로 판단하고 주거지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자들한테 설명하실 때 그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다가 병행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다가 통기각된 이후에는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압수수색 영장은 이런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휴대폰 등 압수수색 영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장소,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네네, 아니고. 아닙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다라는 취지로 알아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한 제가 서면에도 말씀드렸다면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보가 많았던 겁니다. 저는 사실은 코바나 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 사건은 함께 이해되지 않으면 결국 김건희란 사람에 대한 이 타겟팅 수사에 대해서 설명이 어렵다는 걸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자분들 중에서는 이 4년여 전에 있었던 코바나 컨텐츠 사건이 어떤 건지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차라리 두 사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도이치모터 사건은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 사건을 이해를 하려면 이 사건의 강제수사 여부를 이해를 하려면 수사 초기에 코바나 컨텐츠 사건과 함께 진행된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2010년 10월에 그 수사지휘권을 부분은 배제할 많이 때는 말씀하셨고요. 예. 그러면 기자들이 잘못 이해한 것은 어떤 기존의 맥락에 대한 몰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 건가요? 부분을 제가 좀 더 잘 설명을 드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그 즉답을 하는 질의응답관에서 즉답을 계속 서서 제가 몇 시간째 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계속 제가 아는 거를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러저런 4년여의 기간을 제가 수사팀이 아니었던 시절도 정확한 내역은 모르나 저는 이렇게 이해한다. 기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니 이게 뭔가 섞여가지고 이해를 잘못하신 채 이렇게 결론이 기사가 났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결과 브리핑할 때 잘못 설명했다. 마치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걸 숨길 이유가 없고요. 제가 한 수사가 아닌데 책임질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좀 아쉽게 했던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허위로 답변 알겠습니다. 드린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